제 이름은 최지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 것 중 제일 잘한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 만나 아이도 낳고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은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했고 믿었고 의지했던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는 어이없게도 나의 오랜 친구이자 대학 동창인 화경이었습니다. 화경이는 정말 친했던 대학 친구였습니다. 저도 화경이도 원래 집은 부산인데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우리는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죠. 화경이와는 비밀도 없었습니다. 서로 누구와 연애를 하는지,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지 우리는 서로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부모님도 화경이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우리 언니도 화경이를 친동생처럼 챙겼습니다. 그 우정은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우리는 친구라기보다는 가족에 더 가까웠죠. 이런 친구를 둔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경이가 제 남편의 여자였습니다. 화경이는 제 인생에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마도 이 일은 화경이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시작됐을 겁니다. 화경의 남편은 화경이 대학교 때부터 쫓아다니던 다른 대학 연합동아리 선배였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데다 외모까지 준수해서 여자 후배들에게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선배를 따라다니는 여자 후배 중 한 명은 화경이었습니다. 화경이는 그 선배를 자기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일 저와 의논했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내 절친인 화경이가 그 선배와 잘 되기를 바랬고 당연히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당시 그 선배에게 연인까지는 아니었지만 연인처럼 가깝게 지내는 여자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둘은 곧 같이 유학을 갈 거라는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욕심 많고 자기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 화경이가 두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화경이와 그 선배는 동아리 모임 뒤풀이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화경이도 그 선배도 많이 취한 듯 했습니다. 화경이는 그날 결국 그 남자 선배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경은 자신의 자취방에 그 남자 선배를 데려갔고 그 이후 둘은 자주 만남을 가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 남자 선배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화경이는 그 선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선배는 유학을 가야 했지만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화경이를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선배는 유학을 포기했고 화경이의 성화에 결혼식을 하기 전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그 선배는 화경이와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아 보였지만 책임감이 강한 선배는 화경이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화경이는 결국 그 선배를 자기 남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후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경이가 아이를 유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만가지 소문이 동기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화경이가 선배 유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사실은 화경이가 임신한 게 아닌데 선배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임신한 척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때 저도 사실이 너무 궁금해서 화경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화경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화경이 아이를 잃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진실은 화경이 그 선배와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화경의 시댁에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성화였습니다.
그래서 화경이 부부는 병원에서 상담과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화경의 남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경이 부부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경이는 괜찮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선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 입장은 달랐죠. 7년 전 유학기를 포기해야 했던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고야 말았습니다. 선배는 당시 화경이 임신하고 유산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화경에게 물었고 화경이는 그 물음의 끝까지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화경이의 태도에 그 선배는 분노했고 부부 사이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경이는 이혼을 당했고 그 선배는 해외 파견 근무를 지원해 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화경이는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화경이는 이혼의 아픔과 자기 것을 잃었다는 분노로 인해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한동안 술에 찌든 채 나날을 보내던 화경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어스타일도 화장도 옷 입는 스타일도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화경이가 그러더군요. 앞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요. 그 상대가 제 남편이 될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화경이가 이혼하고 난 후 이전보다 화경이가 우리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은 점점 뜸했습니다. 화경이가 이혼하기 전에는 부부 동반으로 같이 만나서 식사할 때도 있었지만 이혼 후에는 화경이가 우리 가족을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발걸음도 연락도 뜸했습니다. 저는 화경이가 혼자 자립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화경이는 그 시간에 연애를 하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한 가족처럼 지내온 20년 지기 친구의 남편과 말이죠. 천벌, 형벌, 징벌, 받을 수 있는 벌은 다 받아라.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라. 수천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기. 그건 분명 여자의 향수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 그 향은 제 코끝을 맴돌며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누구의 향수였지? 분명 어딘가에서 맡아본 익숙한 향인데. 저는 남편의 셔츠에서 나는 그 향기에 대한 기억을 천천히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건 화경이가 즐겨 쓰는 향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저 몰래 만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향수를 쓰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남편의 셔츠에 그 향을 스며들게 한 사람이 화경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 화경이가 나 없는 곳에서 내 남편을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혹시 오다 가다 만났다고 해도 남편 셔츠에 향수가 벨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편은 의심했지만 화경이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같이 화경을 찾아가 남편이 요새 수상하다고 남편한테서 여자 향수가 난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화경이는 낯색 하나 안 바뀌고 네 남편이 그럴 사람이냐며 의심할 사람을 의심하라고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 말에 저도 남편에 대한 의심을 접고 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겼습니다. 그 덕에 둘은 만날 때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면서 오랫동안 제게 들키지 않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각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마치는 즈음이었고 공항에 남편을 마중 나갈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공항버스 타고 집으로 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예기치 않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친언니가 외국으로 나가는 날이었는데 언니가 깜빡하고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빨리 언니 집으로 가서 서류를 챙기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혹시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차가 막히지 않아서
시간 안에 언니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죠. 정신없이 이동하고 서류를 전달하고 나니 남편이 탄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남편과 같이 들어가려고 출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저 멀리 남편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반가움에 손을 흔들려던 순간 남편의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나의 가장 친한 친구 화경이었습니다. 화경이는 남편과 나란히 서서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경이가 왜 여기에? 왜 내 남편과 함께?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화경은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남편과의 대화에선 편안함이 느껴졌죠. 두 사람은 짐을 찾고 입국장을 나서며 속삭이듯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그들의 뒤를 조용히 쫓았습니다. 남편은 화경의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끌어주었고 두 사람은 공항 출구로 나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남편은 화경에게 먼저 타라고 배려했고 자신도 이어서 뒷좌석에 앉더군요. 내게도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적이 있었던가? 질투와 함께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택시는 나의 눈앞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졌고 곧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쫓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항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지만 제 차를 타고 가면 두 사람을 놓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그 두 사람이 탄 택시를 쫓아갔습니다. 택시는 예상했던 대로 화경이의 집 쪽으로 향했고 남편은 화경이의 집 앞에서 같이 내려 화경이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지금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봐도 남편이 들어간 곳은 화경이의 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 몰래 만남을 가졌다니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이 나를 덮쳤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그대로 멈춰버릴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웃고 있었을 공간을 상상하니 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니 공항에 내려서 회사 사람들과 뒷마무리하고 저녁 먹고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뻔한 거짓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 표정이 분명 좋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생각이 땅옷에 가 있어서인지 남편은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인지는 읽지도 못했습니다. 서름과 울분이 복받쳐 왔습니다. 저는 엄청난 일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외국에 나간 언니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언니가 내 얘기를 듣더니 화경이가 뭔가 일을 낼 것 같았는데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당분간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표정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들어오면 그때 화경이 머리를 쥐어뜯어 버리든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개망신을 주든 하자고 했죠. 저는 알았다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언니가 제 이름을 다시 부르더니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절대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진짜 어딜 내놔도 멋진 사람이라고요. 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을 다 잡고 저는 제가 앞으로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되갚아줄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리라 다짐했죠.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난 후 저와 언니는 두 사람이 몰래 만나고 있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던 날 화경의 집에 간 남편을 쫓아 저는 언니와 함께 화경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출발할 때는 둘 다 오늘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각오로 갔지만
막상 집 앞에 도착하니 간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긴장할 것 없다며 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화경이년 머리카락이나 한 줌 뜯어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화경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화경이 누구냐고 묻자 언니는 꽃배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화경이 엄청 들뜬 목소리로 민석씨, 나 몰래 꽃배달 시켰냐고 콧소리를 내더니 신나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언니는 바로 화경이를 밀치고 들어갔고 화경이는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리만 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샤워를 하고 나온 듯 샤워 가운을 입은 남편이 방에서 나왔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어디 숨기라도 하려는 듯 두리번거리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뒤통수 머리카락을 꽉 쥐고 어디가? 나와! 하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죠. 남자 머리도 쥐어뜯으면 뜯긴다는 것을요. 남편이 탈모가 있고 머리카락이 매우 가는 편인데 세게 쥐고 당겼더니 머리가 한 움큼 빠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카락 한 올 빠질 때마다 엄청 신경 쓰는 사람인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니 남편이 이성을 잃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잊은 채 저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언니는 베란다 문, 현관문 활짝 열고는 동네 아파트 사람들 다 들을 수 있게 1402회 정화경이 20년 지기 친구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화경이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만하고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고요. 그랬더니 언니는 알았다며 순순히 집 밖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경이네 집 문 앞에서 다시 이혼녀와 유부남이 바람을 피웠다며 이혼녀는 20년 친구를 배신하고 불륜을 선택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문을 열고 내다보더라고요. 화경이가 지금 남의 아파트 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니 위층에서 내려온 한 아주머니가 바람 피운 게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너나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니한테 저 여자가 친구 남편을 빼앗았냐며 더 해보라며 저런 것은 온 아파트에 소문나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해보라고 하니 언니는 화경이와 남편이 가족처럼 지낸 우리 가족을 속이고 어떤 짓을 했는지 상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갔고 며칠 뒤 남편 회사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세상은 좁고 소문은 빠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남편과는 영원히 얼굴 마주할 일 없게 하자며 돌아섰습니다.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 신나서 만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더는 만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둘이 만나든 말든 저야 상관없지만 막상 들키고 나니 오히려 더는 몰래 만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바람은 몰래 만나는 맛에 피운다고들 하던데 들키고 나니 그 맛이 없어져서 시들해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제 주변과 일상을 정리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놀랍게도 화경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이긴 하지만 화경과 이혼한 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이 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저는 조금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화경의 전 남편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할 이야기도 있어서 전화했다며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화경이의 전 남편을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못 만날 사이도 아니었기에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선 식사를 했고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 이혼하게 된 이야기까지 하면서 술도 한 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기 전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다더니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경이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괜찮으면 우리 친구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물론 괜찮다고 언제든 말동무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화경의 전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학교 때 사실 저를 좋아했는데 화경이랑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에게 고백 한번 못하고 마음을 접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도 혼자이고 저도 혼자가 되었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본인의 마음을 한 번은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한 거라고.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혼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 생각이 다시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용기 내어 말해줘서 그리고 저를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바람이 나고 난 후에 저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너무 매력이 없어서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건가 잠깐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술김에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하니 화경의 전 남편은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답다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화경의 전 남편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싶은 만큼 울라고, 그리고 언제든 울고 싶거나 말하고 싶거나 웃고 싶을 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화경의 전 남편이자 대학 선배인 성규 선배와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화경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 같지만 저는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어쩌면 진짜 인연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